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2022년 마지막 방송 물론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올해의 인물 선정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 2부 시작은요. 김성애 소장님이 뽑은 올해의 인물 첫 번째 인물을 저희가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아침에 보고.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하실 때 제가 직접부터 가서 인사드렸는데 오늘 예, 또 다시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김성애 소장이 뽑은 한판 승부가 뽑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요? 소감이랄까요? 고맙습니다.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 김성애 소장님 민주당 계신 분인데 이렇게 뽑아주시니까 이게 역선택 아닙니까? 대표님이 이 방송이 많이 늦었어.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반대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예. 또 직접 언론이 올해의 인물을 뽑는 누구를 뽑으시겠냐 질문한다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올해의 인물로 뽑으시겠어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 뽑고 싶었는데. 예. 우리 진 교수님 뽑으셨고. 방송 듣고 계셨어요. 저는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 뽑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박은빈 배우. 배우. 예, 제가 예전부터 참 좋아했고. 예. 그리고 우영우 변호사 그 드라마를 제가 다 봤는데요. 정말 따뜻했고. 그 우영우 변호사가 자기 친구 최 변호사입니까? 한테 봄날의 햇살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정말 이게 좀 비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시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이거 유튜브 봤거든요. 예. 그 봉화 광산에서. 예, 우리 광부. 예, 정말 그 역경을 딛고 살아오신 우리 박정하 그 선생님. 네. 그분 말씀 듣고도 제가 우리 사회 이런 분들 이런 희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그럼 봄날의 햇살 같은 정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정치라는 게 어려운 분들한테 국민들께 꼭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정치 저도 꼭 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봄날이었다라기보다는 의원님께는 사실 등락을 계속하는 이런 좀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을 것 같은데 유승민의 2022년은 뭐였다.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롤러코스터 같은 해였다고 말하려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대본에 있는 대로만 할까요? 제가 요즘 해시태그 잘 다는 게 중꺾마입니다.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지난 한 해는 저한테는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데프트 혁규 선수 그걸 보고 저거다.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인데 맞습니다. 사실 그 비슷한 그런 생각에서 했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유버넌트라 그래요. 레버넌트 그걸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유버넌트라 그래서 제가 죽다가 살아난 거는 저의 어떤 정치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분들이 기대에 좀 어긋나지 않도록 죽다가 살아나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영혼이 자유롭고 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님이 지난 저희 방송에서 용산 관저로 초대되면 좋겠다 해서 직접 조언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대통령님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자, 유승민 의원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제가 윤통이거든요. 대통령님. 아니 요즘 보니까 맨날 뛸 준비만 하고 뛰진 않고 있어요. 군볼만 떼고 어떻게 도대체 출마 선언은 언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관저에 진중권 교수만 초청하지 마시고 저도 한번 초청해 주시면 제가 가서
대통령하고 많은 이야기하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 오시려고 그럽니까? 근데? 질문하고 다르지 않아? 출마 선언 언제 하냐고요. 아 참 이거. 출마 선언 원래 다 갔으니까 내년에 할게요. 아, 내년에 하시긴 하실 겁니까 그거? 해야죠. 사인을 분명히 다 보내드린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국민들께 분명히 밝혀야죠. 예. 대통령이 무슨 사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유승민 의원께? 아 사인 다 드렸는데 나오지만 못 보셨나? 아니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아니 그 백대빵으로 만드신 분이 무슨 사인을 주셨다는 겁니까? 전화가 잘 안 들리네요. 용산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가? 백대빵으로 만드신 게 대통령님 뜻은 맞습니까? 여보 뭐라고요? 잘 기억. 그거는 정진석이한테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님은 나중에 꼭 유승민 의원님 꼭 초청해 주시고요. 자 다시 또 유승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네. 자 2020년 또 새해가 그래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새해 소망이랄까요?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예. 제가 아까 봄날의 햇살을 그랬는데 정말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정치가 우리나라와 국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2023년 내년은 경제 민생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럴 때 그거를 바꾸고 극복하고 해결해내는 힘은 결국 정치에서 나오는 건데 그 안에는 뭐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죠. 정말 내년에는 이 어려움 극복하고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치 내년에 꼭 같이 하길 바라고 여야가 좀 제발 양극단으로 가면서 서로 자기 편만 감싸고 돌고 나라와 국민 안중에 넘는 이런 정치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정치 하시려면 내년에 꼭 당대표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뭐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출마만 물으시네요. 자, 그래도 지난 2022년을 또 한번 잠깐 돌아보시면 뭐 어려운 일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기억나는 분이라거나 또 용기를 줬던 한마디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끝까지 저를 믿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신 뭐 우리 유심초나 또 DC 갤러리의 유겔 그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애 소장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민주당에서 지지해 주실 때 좀 살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의원님을 존중하긴 하지만 지지까지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게 새해 덕담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또 약간 또 현실 정치 진지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좀 마무리해 보면, 그 어제 이제 그 조강특위에서 국민의힘 조강특위에서 몇몇 조직 당협위원장도 임명을 하고 또 빈자리 남긴 것도 있고 했는데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검사 출신 친윤만 뽑고 있다. 100% 윤심당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제 그제 결과 보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제가 늘 뭐 경고를 해오던 게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어제.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어제 보니까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장면은 그저께 그 하루 전에 사면 복권한 사람이 그 충북 청주에 바로 당협위원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넓게 보셔야 됩니다. 당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리 공천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해도 그 손아귀에 두르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시면 당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고요. 잘못하면 공천권을 뭐 100% 행사하고 자기 사람을 아무리 심어도 그게 다 변하는 게 당이거든요. 그 정치 안 해보셔서 그런데 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조강특위 같은 걸 보고 이게 100% 당을 장악하고 100%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 잘못된 과정의 이제 시작이 이번에는 굉장히 좀 일찍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좀 경종을 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좀 우리 당이 진짜 제대로 혁신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게 그 주체가 사람이거든요, 결국. 예. 그게 또 공천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좀 대통령께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쓴소리, 옳은 소리를 할 생각입니다. 예, 내년에도 국민들 편에서 정치를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또 의원님 말씀하신 그 DC 갤러리에서 또 방송을 네. 듣고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있네요. 제가 연말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어머니께 예. 예, 어머니가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만으로 93이세요. 네. 그 건강이 참 안 좋고 되고 계시는데요, 혼자. 그렇구나. 네네. 저는 뭐 자주 갈라 그러는데 제가 효자가 아니라서 자주는 못 가는데 지금 못난 아들 정치하느라고 뭐 정치판에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이럴 때마다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데 어머니께 죄송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어머니께서 지금 방송 들으셨길 바라고 못 들으셨으면 유튜브 귀가 링크를 귀가 안 들려서 못 들으세요. 아유, 그러시구나. 예, 그럼 저희가 텍스트라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뵐게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저 여기 한 대목만 좀 얘기를 하고 말씀 지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유승민 의원을 뭐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 상대 정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안보관이나 이런 점에서 저랑은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예. 이분이 지지하는 정치는 아닌데 제가 이분을 꼽았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지금처럼 대결적 정치가 이어지면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공천 행권을 행사하면 정말 다음번엔 전부 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국회에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분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토론해볼 여지가 있는 그런 팀과 아예 그런 게 없이 서로 총질만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힘들고 호적수라고 하더라도 대화가 되는 정치인과 함께 정치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는 게 좋다는 정도이지 예, 그분이 하고 있는 정치가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역선택 논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지금 하고 박용진 의원이 얼마나 곤란해야 하는데 내가 지지한다 그러면 지지하지 마. 예. 역선택할 의사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승민 전 의원의 새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리 김수현 평론가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새해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네, 사실 객관적으로는 100% 당원 투표 룰로 변경이 되면서 당권 도전에 상당히 이제 좀 악재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정치는 결국에 또 명분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승패를 넘어서서 다음에 더 큰 승리는 결국에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아젠다를 던지느냐가 일단 아젠다. 예, 1차적인 관건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민생 경제 걱정이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제라든지 해법 이런 것들이 뭐가 될 거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떠한 아젠다를 국민에게 던질지 네, 그게 관건이다. 자, 그럼 우리 김성애 소장이 뽑은 2022년 올해 인물 두 번째 인물은요? 예,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 KO 지부장을 꼽고 싶습니다. 예. 이번 7월에 본격 복직이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799일 만에. 예, 800일 이분이 만에. 이제 코로나 1호 해고 사업장이라고 좀 봐야 되는 아시아나 KO의 해고 노동자입니다. 그 당시에 무기한 무급 휴직에 동의해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노조원 중에서 8명이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예. 결국 두 분의 노조원들은 길거리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복직을 못 하셨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 생계를 이유로 미안하다라고 해서 이제 흩어지고 김계월 지부장은 다시 돌아는 가셨는데 예.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자리 그리고 이 하청업체라는 이게 겹쳐 있을 경우에는 위기에 몰렸을 때 가장 그 극한으로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주신 점을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나머지도 꼭 잘 이루셔서 이 민주노조도 만드시고 다시는 이런 노동자들이 위험에 몰렸을 때 해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격려 차원에서 선정해 왔습니다. 아,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진 작가님도 관련해서 한 말씀 전해주시면. 예,
부당한 일을 당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분들이 계속 계시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이제 그 패배하시죠. 네, 그 때로는 가끔 이제 승리하시기도 하지만 패배하시든 승리하시든 간에 일단 싸우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예. 네, 그런 목소리들 또 내년에도 저희 한판 승부에서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애 소장님 뽑은 자, 세 번째 마지막 인물은 예, 이정재 배우. 이정재 꼽고 싶습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올해도 더헌트의 감독으로 이제 주연으로도 활동하시면서 모든 걸 다 가진 자. 예, 모든 활동이 멋졌고요. 특히 이정재 배우는 오랫동안 활동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뭐 모래시계. 그분을 이제 배우로서 되게 높은 점수를 드리지는 않아 왔었는데 예. 그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아온 공력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이번에 더헌트를 보면서는 영화적 재미도 너무 좋았고 아, 재밌게 보셨구나. 예,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많은 것들을 쌓아와서 결국은 이렇게 꽃을 피는구나. 그분은 처음부터 성공하셨지만 제 눈에는 대기만성으로 보이는 이제 진짜로 대배우이고 감독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올해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재 씨를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씨 나와 계시죠? 어찌 관상가 양반 내가 올해의 인물이 될 상인가? 김 소장 어서 말해보게. 네.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건 불공평한 거잖아. 20년 뒤에 이정재 씨가 네. 디지털 시대라서. 이게 전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예. 저는 네, 갑자기 절 쳐다보시길래 예. 당황스럽네요. 아, 네. 네. 이정재 씨.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정재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우 활동하면서 계속 뭔가를 이뤄내고 발전하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 그런 평가할 만한 분들이 좀 드물고 반짝했다도 사라지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정재 씨 같은 경우 연기로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캐릭터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감독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 진 작가님은 이분이 처음 본 게 이제 모래시계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고현정 대사가 씨. 아예 없어요. 그 경호원. 네. 대사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관상에서 수양대군 역할하면서 딱 나와가지고 좀 전에 했던 그 대사 딱 할 때 내가 왕이 될 상이요. 관상가 양반.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야, 이분이가 연기가 그냥 물에 올랐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이정재 씨 올해 인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뽑은 인물을 또 한번 예. 그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그 파울로 벤투 전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뽑았어요. 예, 저 왜 뽑았냐면 이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감독을 하셨는데 초반에는 저는 이렇게 우리 감독했던 외국 감독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존재감도 있고 예. 그 언론과의 관계도 좋으시고 해서 이렇게 좀 뭔가 친근감을 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무뚝뚝하다고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게 경기 중에 어떤 액션도 굉장히 한국적으로 표현 안 하시고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번 월드컵에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는 굉장히 감정 표현 잘하시고 전술적으로 네. 이게 이분에게도 어떤 사람 냄새를 처음 느끼게 됐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그 선수들에게 신뢰를 준 리더였다. 그 부분을 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이제 선수들과 대화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을 때 모든 잘못은 감독이 진다. 나는 너희들 편이다. 뭐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와,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이 시대 정말 필요한 리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이 감독을 또 올해 인물 중 한 분으로 저는 꼽았습니다. 자, 월드컵 보시면서 이 감독의 활약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좀 주시면 우리 김성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패스를 해서 후반부터 빌드업을 해서 천천히 공간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침착하게 패스를 하는 축구를 실로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럽 클럽에서 보던 축구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붙었던 팀 뭐 포르투갈도 그렇고 우루과이도 그렇고 전통 강호 팀들이잖아요. 예. 근데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점유율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으면서 앞에까지 천천히 그림을 쌓아가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저거 되겠냐라고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만들어와서 본선에서 그걸 딱 입증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전에 욕했던 저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될 걸 해라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러니까 막 예. 화나고 막 왜 이강인 안 뽑아 이러면서 막 화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죠. 예, 김수인 평론가는 네.
저는 이제 뭐 SNS를 이렇게 보면은 막 벤투 감독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나뉘어져 있었고 특히 그렇죠. 월드컵 전까지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축구 팬이 뜨거운 팬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감독이 하자는 대로 내비두자라는. 네, 결국에 감독이 다 책임을 본인도 진다고도 말을 하지만 예, 지켜보고 이제 결과를 보고 또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인하고도 비슷한 운명이구나. 뭐 이런 결과로 생각도,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월드컵 중간에 갔던 사람은 벤투 감독이 퇴장당하면서 대신에 대행을 했었던 세르지오 코스타 그러니까요. 수석 코치였거든요. 네네네. 이분이 이제 선수 출신이 아니다라는 이력을 포함해서 이렇게 축구에서 또 활약하는 캐릭터도 있구나라고 하는 인생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한편 깨달았습니다. 예, 진 작가님은 사실 외국 감독 하면 딱 두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딩크하고 이번에 이제 벤투 감독인데 예,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5대0으로 깨지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예. 어느 신문 기자가 스포츠 기자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히딩크를 씹는 글을 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쓸 수 없다. 왜냐면 난 이 감독을 신뢰한다. 왜냐 처음에 오자마자 항상 우리 선수들은 기술이 부족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분은 오자마자 체력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 난 이분을 믿는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걸 증언을 해줘야 돼. 나의 해안을. 근데 히딩크 같은 경우 약간 마법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막 이러잖아. 너무 놀라우니까. 근데 그 벤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술자, 과학자, 약간 확률론에 입각해가지고 딱딱딱딱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뻥축구였잖아요. 막 밀리다 하나 떡 치면 가서 하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중원에서 막 쌓아 나가면서 비등비등한 경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패배하고도 잘 싸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용이 그게 좋으니까. 진짜 축구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특히 또 이분이 또 한국 팬이더라고요. 포르투갈에 돌아갔는데 앵커가 말도 안 되는 질문해요. 한국 참 못 살죠. 그러니까 뭔 소리라는 거냐. 포르투갈 앵커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잘 살며 사실 내가 포르투갈에 오니까 현대에 살다가 그대로 돌아온 느낌이다. 이야, 한국 다시 돌아오고 싶으시구나. 네, 그러니까 그 두 딸도 지금 빨리 아빠 한국 다시 돌아가요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랬군요. 한국을 참 좋아했던 우리 벤투 감독. 자, 우리 대통령 관저였나요? 그 영빈관에서 아마 우리 선수들 초대해서 식사를 했는데 대통령님은 우리 벤투 감독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니 궁금하지 제가 않으세요? 안 그래도 만나봤죠. 초청을 해가지고 만나봤는데 사람 괜찮아요. 우리 그 예전에 그 딩크 형님보다 괜찮아. 옛날에 그 딩크 형님은 I'm still hungry 배고프다고 맨날 그 아우성 쳤는데 이분은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그 나서지 않습니까? 중꺽마. 중꺽마. 아니, 배고프다고 하는 분하고 잘 맞으실 것 같은데. 포커스 이러면 오히려 대통령님은 중꺽마가 그 뜻 아니에요? 중요한 자리에서 술은 꺾어서 마시는 거. 꺾어서 마시면 안 돼. 벤투 정신으로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점유율로. 대통령님 술을 끊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만 거긴 콜라나 마셔요. 그거. 저와 같이 콜라나 한잔 하시죠. 아이 참. 네네네. 벤투 감독님 정말 한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좋은 추억을 갖고 마지막이 멋있었던 그런 감독이었기 때문에 올해 인물 중 한 분으로 꼽았습니다. 자, 한판 승부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올해 또 방송을 항상 열심히 해주셨던 우리 진중권 작가님, 우리 김성애 소장님 두 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늘 또 좋은 핵심적인 뉴스 브리핑을 함께 해주셨던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그리고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 어디선가 쉬고 있겠죠? 민동기 평론가님 감사드리고 또 하반기 히트 상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